삼성과 대통령의 뇌물죄를 정조준했던 특검.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또다시 구속영장 청구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1차 때 433억 원의 뇌물 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에 이어 구속영장 기각에 대비해 재산 국외 도피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최종 관역인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를 겨냥해 박상진 대한승마협회 회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여전히 최씨 모녀 지원과 재단 출연금은 경영권 승계 대가가 아니라 대통령 관여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재계 1위 삼성그룹 총수 구속을 두고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는 정경유착의 검은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돈 3만 원 이상의 밥만 먹어도 잘못하면 김영란법으로 처벌되기도 하는데 삼성이 어떤 그룹인데 아무런 대가 없이 430억을 줬겠느냐. 명백한 정경유착과 뇌물범죄다. 이런 구속을 통해서 사법정의, 경제정의 실현되는 계기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삼아야 된다. 반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총수를 구속하면 글로벌 브랜드가 추락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출의 80% 정도가 해외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감소 우려가 있고요.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특검 수사기한 연장과 대통령 뇌물죄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CEO 취재 파일에서는 재계 1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몰고 올 파장을 짚어봅니다. 특검 수사 79일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재계 1위 삼성은 창업 79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부터 삼성의 경영 공백까지 이번 일로 시작되는 후폭풍을 취재기자와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네, 이번 달 말 1차 수사 기한이 끝나는 특검이 마지막으로 던진 승부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검의 벼랑 끝 전술이 통한 이유와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 처리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자, 이광호 기자. 네. 먼저 법원이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받아들인 이유 뭐로 봐야 될까요? 네, 이번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지난번 기각 사유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구성된 증거 자료를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번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는 이 부회장 혐의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특검이 단순히 삼성물산 합병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혐의 적용의 범위를 넓혔다는 게 통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전반적인 경영권 승계까지 확장을 해서 다른 여러 혐의를 찾아낸 게 법원 설득에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새로 발견된 안종범 전 수석의 39건의 수첩, 이 부분이 스모킹건,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영장 재청구가 받아들여진 이유가 됐다라는 부분이 얘기가 많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영장 청구 이전에 이 부회장을 재소환했을 때부터 이 수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만났던 2014년 9월과 2015년 7월, 그리고 지난해 2월 모두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이 수첩에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검도 구속영장 청구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종범 전 수첩에 있었던 자료들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 중에 일부였다는 것은 네, 이번 두 번째 영장 재청구 사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받아들여질지 기각될지 사실 얘기가 분분했습니다. 자, 앞서 잠깐 살펴봤지만 특검의 핵심 승부수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네, 시기가 달라졌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 영장을 청구했을 때에는 2015년 5월 삼성물산 합병에서 삼성이 특혜를 받은 이후에 예. 두 달 뒤인
8월 최순실 씨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게 핵심 뇌물죄 혐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시기상 말이 안 된다는 반박을 불러왔죠. 네.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다시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최순실 씨 지원, 그러니까 뇌물을 준 이후에 이루어졌던 특혜들이 집중적으로 수사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이 들여다본 삼성의 특혜받은 부분이 시기적으로 달라졌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먼저 삼성의 순환출자고리 해소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네, 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강화된 순환출자의 고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예. 삼성물산과 제일보직이 합병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은 새로운 순환출자의 고리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는 삼성 SDI가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주식이 문제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공정위가 처음에는 보유하고 있던 1,000만 주를 모두 처분하라고 했다가 절반인 500만 주만 팔아도 된다고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변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게 특검 측의 주장입니다. 네. 이 문제와 함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삼성그룹의 계열사가 상장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도 특검이 주로 보고 있는 혐의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애당초 미국의 나스닥 상장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네. 지난 11월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코스피 상장 요건에는 실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상장 전 바이오로직스는 3년 내내 적자를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5년 11월 코스피 상장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 대형 성장 유망 기업이라고 한다면 매출과 이익에 상관없이 상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꼭 1년 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에 입성을 하는데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상장 요건을 완화한 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상장 요건 개정 이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고는 그런 요건을 충족시켜서 상장된 회사가 없는 거죠. 특정한 회사를 위한 상장 요건의 변경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네. 앞서 얘기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 역시 이 뇌물죄와 연관짓기 위해서는 청와대 같은 외부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부분을 특검이 입증해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이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단독으로 면담을 하면서 삼성그룹의 바이오 사업 지원을 구체적으로 부탁한 정황, 그리고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특검이 가지고 갔던 결정적인 무기는 승마 지원 문제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승마 문제가 아니라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말을 지원해줬다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했다고 봤지만 삼성은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특검의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진 부분, 특검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시한 증거가 어느 정도 법원의 설득력을 가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돈으로 30억 원 가까이 나가는 명마라고 하죠. 블라디미르가 이재용 부회장이 대가성 뇌물로 제공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 10월 유럽의 한 승마 잡지가 이 블라디미르가 한국인 승마 선수인 정유라 씨에게 팔렸다고 보도를 합니다. 이때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앵커 말씀대로 삼성은 대통령의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유라 씨에게 말을 제공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은 삼성 측이 블라디미르를 정유라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최순실 씨 사태가 터진 후에도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대통령의 강압 때문이 아니라 대가성 뇌물을 제공해야 할 만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져서 법원이 결국에는 영장을 발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번에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위해서 기존 뇌물죄보다 입증이 상대적으로 쉬운 두 가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또 다른
특검의 어떤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달 특검이 첫 번째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들어갔을 때 법조계에서는 좀 무리수였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당시 뇌물공여죄를 적용했는데 이 뇌물죄,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였냐 아니냐 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특검은 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네. 재산 국외 도피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그럼 네. 구체적으로 앞서 이제 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뇌물죄 입증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이 재산 국외 도피죄 혐의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소유의 독일 코레스포츠에 80억 원을 송금할 때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해외를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본 겁니다. 또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보면요.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재산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보통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은 정 씨에게 여러 마리의 훈련용 말을 계속해서 제공했다는 것을 삼성이 감추기 위해서 위장 개혁을 한 것이다. 그로 네. 인해서 회계 처리를 불분명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범죄 수익 은닉죄로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네, 법원에서 이렇게 새롭게 적용된 이 두 가지 죄가 타당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여겨지고요. 네.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된다면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혐의가 가장 중요한 뇌물죄 입증에도 결론적으로 도움이 됐다라는 분석인데,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삼성 총수 가운데 첫 구속입니다. 이런 불명예를 아는 이재용 부회장. 자, 구속 수사 이후에 일단 수감 절차를 밟게 됐는데, 자, 이광호 기자. 네. 이 부회장 향후에 이제 신병 처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특검법에 담겨 있는데요. 이제 그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구속영장 기한은 10일입니다. 이후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열흘을 더 연장할 수 있어서 총 20일을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특검이 기소를 하면 구속 상태가 지속이 되는데요. 이번 특검법은 1심에 3개월, 2심과 3심에 2개월씩을 기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단순 합계로 보면 최대 약 8개월가량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 그리고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돼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전보다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까지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에 그렇게 협조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고 대면 조사도 원론적으로 응하겠다 이런 답변만 내놓다가 오히려 특검이 조사 일정을 유출했다면서 협상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네. 하는 행동만 보면 갑질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네. 그랬던 상황이 이번 구속영장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특검은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하는 명분을 추가로 쌓았을 뿐더러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부회장으로부터 어떤 진술이 나올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인 겁니다. 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전보다는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지금까지 청와대의 어떤 입장이나 자세를 보면 사실 갑작스럽게 자세가 안 바뀔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특검이 지난 16일이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해달라고 정식 요청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황 대행도 이전보다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의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황 권한대행은 사실 특검이 수사 연장 요청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특검에 여론의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네. 그 때문에 황 권한대행도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겁니다. 네, 세계 1위 삼성 창사 79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는데요. 만일 이 부회장이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 그룹의 브랜드 이미지와 향후 그룹 경영 자체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자,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인한 경영 차질과 외신들 반응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삼성 총수로는 처음으로 첫 구속 불명예를 안았는데요. 자, 과거에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도 사실 구속 위기를 한번 겪었었죠. 네,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사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 또다시 불구속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속은 피했지만 이 여파로
회장직을 내려놓기도 하고 지금 미래전략실의 전신인 전략기획실도 해체했습니다. 네. 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구속 수감이 됐고요. 만약 법정에서 이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게 되면 당장 여러 가지 사안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중에서 지주회사 전환 지금 그룹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이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의 결국 지배력 강화 연결된 핵심 사안이잖아요. 네. 이 부분도 불가피하게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 전자계열과 금융계열로 크게 나눠서 각각 지주회사 구조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죠. 예. 지배구조 개편에는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지주회사로 가려고 하는 궁극 목표는 이건희 회장 이하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라는 것, 주주들, 특히 외국인 주주들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주회사 전환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지배구조 개편 이후 삼성그룹이 한결 투명해져서 소액 주주들에게 더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의 헤지펀드죠. 엘리엇 같은 곳에서는 이 지배구조 개편에 찬성 우리가 해줄 테니 그렇다면 그 반대급부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더 내놔라 뭐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유죄 혐의가 짙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가 선고될 경우 외국인 주주들이 이 부회장의 자질을 문제 삼아서 삼성그룹 내 경영권 승계 자체에 시비를 걸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지분 0.8%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네덜란드의 APG 자산운용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지난 12월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사태에 연루된 것에 대해 해명하라는 서한을 삼성전자에 보낸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네. 해외 기업이 삼성그룹, 그러니까 국내 문제로 지금 시끄러우니까 해외 기업이 이 부분을 해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 해외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군요. 네. 자, 이재용 부회장 정경유착 해소 차원에서 미래전략실 해체를 지난 청문회에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쇄신안을 준비 중인데 이 부분 역시 사실상 지금 상황에선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장 그룹 경영이 여러 가지 사안에서 좀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삼성은 2008년 이건희 회장이 비자금 특검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2년가량을 비상경영 체제로 보낸 적이 이미 있습니다. 각 계열사 사안은 그 계열사의 사장이 직접 책임을 지고 그룹 전체의 사안은 사장단이 모인 협의체 방식으로 결전을 짓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급한 경영 현안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총수의 결정이 필수적인 사안들은 상대적으로 챙기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많이 미뤄진 조직 개편이나 인사 이동, 그리고 미래전략실 해체와 지주회사 전환 등은 일정이 더욱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살펴본 대로라면 지금 이제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 최장 8개월까지 구속 수감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 기간, 그 자리에 없는 기간에는 삼성그룹을 과연 누가 이끌까? 이 부분이 지금 관심사로 벌써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요,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 시에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경영진으로 세 사람을 꼽았는데요. 예. 먼저 이재용 부회장의 조언자 역할을 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 최지성 부회장이죠. 그리고 나서 반도체 사업을 끌어올린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이 부회장의 여동생인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렇게 세 사람을 꼽았습니다. 네. 이 세 사람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할 것으로 본 건데요. 네. 또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1월 중순 한 컬럼에서 삼성전자는 3명 혹은 그 이상의 CEO에 의해 운영되는 집단 경영 체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예. 삼성 특유의 이 집단 경영 체제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불필요해 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되게 어려운 표현이고 어떤 네. 얘기인가요? 네,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하면요. 현재 삼성전자를 이끄는 것은 공동대표이사인 권오현 부회장, 윤부근 사장, 신종균 사장 이렇게 3명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이 세 사람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같은 오너가 자제인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대신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지금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삼성그룹 내 역할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호텔 신라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 그 반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체자로서의 이부진 사장이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광우 기자. 네. 앞서 우리가 지금 3명 주요 인물, 외신에서 주요하다고 본 3명을 봤는데 네. 그중에서 이 최지성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번 일과 사실 연루가 돼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또 이부진 사장은 삼성그룹에서 사실 공식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사실 후계구도 변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네요. 이 총수 공백이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인한 총수 공백이 경영에 별 영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총수 공백이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과론적인 사안이라 네.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총수가 없는 동안 회사가 잘 됐더라도 총수가 있었다면 더 잘 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하잖아요. 네. 다만 그런데 삼성의 경우에는 미래전략실이라는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열사별로도 의사결정이 잘 마련돼 있어서 총수의 부재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가 물어보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당장의 경영에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그룹 총수로서 해외 기업 경영진과 만나야 된다거나 아니면 대형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 뭐 갤럭시 노트 7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네. 그런 과정에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그 빈자리가 확인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총수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룹을 성장시키는 데 관심이 많고 반면에 전문 경영자들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성과를 지향할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거든요.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이 있는 건 이 삼성그룹이 여러모로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내놨죠. 네. 신용평가사 피치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가장 먼저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당장 삼성전자의 신용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인 투자 심리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전문 경영인에 의해 움직이고 있기에 오너가 없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하루하루 경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럼에도 투자나 인수 등 장기적인 경영 결정에는 지연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관심을 끌었던 외신들의 이번 일을 바라보는 시각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외신들은 전반적으로 좀 놀란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론지죠. 뉴욕타임스는 극적인 전환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놀라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들이 이번 일을 두고 다들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바꿔 얘기하면 해외에서 보기에 우리나라 법조계가 그동안 재벌들에게 굉장히 관대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외신들, 특히 해외 기업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이 삼성전자 그리고 다른 삼성그룹 전반적인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나요? 네, 먼저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면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가 큰 걸림돌에 부딪히게 됐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또 블룸버그를 보면요. 삼성의 상속자가 가업에서뿐만 아니라 추문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게 됐다. 이렇게 뼈 있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네. 서울에서 펼쳐지고 있는 법정 드라마는 마치 야심찬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에 버금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 신화의 비극적인 주인공을 연상시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요. 네. 이번 사태로 인해 그동안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가 꼭 당연하지만은 않게 됐다. 이렇게 시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에서 바라본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사태를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다시 국내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얘기이기도 한데요. 자, 특검은 이번에 구속영장을 발급하면서 재단 출연금 이 부분을 뇌물 공여액 그리고 횡령액에도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안 한숨을 돌렸다고 좀 평가받았던 다른 기업들도 재단 출연금을 낸 다른 기업들도 다시 한번 뇌물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특검은 삼성을 제외한 다른 기업의 수사는 없다고 밝혔다가 이야기를 살짝 바꿨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다른 대기업의 수사는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과 맞물려 있고 네, 이 부분을 해석해보자면 다른 대기업도 예의주시하고는 있지만 수사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외 기업은 수사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약에 수사 기간을 연장을 한다면 롯데나 SK 등도 수사 대상에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SK는 이제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 관련된 청탁이, 롯데는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 관련 특혜가 걸려 있는데요. 애초에는 특검이 삼성에서 수사가 좀 막히는 모양새였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SK와 롯데 의혹도 다시금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 재벌 총수의 구속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재계는 충격에 빠졌고 여권을 제외한 정치권과 대선 주자들은 환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일을 두고 올해 가장 큰 선물이라고까지 표현했더군요.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두 갈래로 찢겨져 있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의 촛불과 태극기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법이나 정의는 같은 곳에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번 일을 반기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오늘 CEO 취재 파일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